네,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조합에서 배민 플러스를 운영을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그걸 미끼로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 불법입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없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일단 불법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23년도에 22년도에 서울에서 1년을 근무를 하고 23년도에 제주도를 다시 내려갔어요. 제주도에서 다시 일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왔을 때 플러스를 타면 욕을 먹는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 분위기인 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플러스를 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역적이네 뭐네 이런 소리, 심지어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플러스 탄다고. 진짜 이 개새끼가.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노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팩트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팩트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예전에 노제팬 운동을 따라해서 노 2000인가 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뭐 얼마 이하의 콜은 타지 말자. 근데 이 얼마가 아마 3,000원이었겠죠. 그때 분위기상으로 보면 3,000원인데 3,000원 이하 콜은 타지 말자. 뭐 노 2000 운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노조에서 2,000원대 배달은 대부분 비마트였대요. 그리고 그래서 막 비마트도 타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막 서로 이렇게 돌던 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조 스티커 있고 노조 조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비마트 붙박이를 하는 거예요. 비마트에서 3배차씩 받아갖고 계속 돌리면 12시간이면 거의 100개 가까이 탑니다. 왜냐면 계속 비마트에서 3배차씩 돌리는데, 일반 대행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3배차로 계속 돌리면 100개 찍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강남에서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결국 플러스도 타지 말자 그러더니 플러스로 운영하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조에 대한 반발감이 극에 달했는데, 결국 부인하다가 시인을 했어요. 좋아, 시인했어. 그럼 이제 너네 어떻게 할지 내가 볼게. 지켜보고 있는데, 노조에는 강경파가 있을 거고 온건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성향이 분명히 이렇게 나뉠 거란 말이죠. 강경파, 온건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조용해.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노조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공유가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걸 태클 거는 사람들을 욕하더라고요. 노조원들이 욕을 해요. 왜 우리 위원장을 건드냐, 약간 이런, 약간 맹신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 이거 끝났다.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조는 진짜 끝났다. 보통 대가리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와 관련이 없어도 책임을 지고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잘못도 없으니까 안 내려올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이거는 자기가 한 거야. 자기 명의로 자기가 배민 플러스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익을 챙겼어. 노조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모았고, 노조를 우선 배차라는 말도 안 되는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사익을 챙겼어요. 근데 노조 강경파에서 이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간 거지? 너무 궁금한데 나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아, 끝났다. 이제 배달 노조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였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형님들은 뭘 기대할 수 있으세요? 플러스를 운영을 했다고. 플러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 담당자하고 개인적으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 받아야 되고 클레임도 걸어야 되고 그쪽 요구사항도 들어야 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노조를 위해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의심이 드는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뢰가 되냐고. 안 되잖아, 솔직히. 그럼 너 노조 가입했어? 이러면 할 말 없어. 맞아, 나 노조 가입 안 했어. 그렇게 따지면 내가 이제 노조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그치? 그런 논리면 난 노조를 싫어할 권리가 있어. 나 니네가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라유였어요. 저는 라유를 그때 당시 엄청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고, 라유는 힘이 없고 단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뭔가 크게 일을 벌이지는 못하지만 계속 소소하게 그거를 해왔어요. 그 배달기사의 권익을 위해서. 이 부분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3부에 오겠습니다.